청년들이 결혼과 양육을 통해 진심 어린 행복을 느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웃으며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하나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홍영종입니다.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내일을 위해 예술인에게 더 가까이, 시민에겐 특별한 일상을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봄에 미리 가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가꾸어 시민의 매일이 가슴 뛰고 설레도록 문화예술특별시 서울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 도시 서울,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은 여론조사의 흐름 분석해드리는 여론뚱신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요. 앞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데일리한 조사거든요. 19일부터 20일 한 조사였습니다. 앞서 개요는 설명드렸고요.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조사에서? 네, 김봉신 부대표. 네. 예, 김봉신 부대표님. 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 전체 값이 이제 이재명 45.1, 김문수 41.9%로서 예. 격차가 3.2%포인트니까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여론조사예요? 구체적으로요. 1대1 구도예요? 아니면 1대1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사자 모두 보여줬는데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준석 후보는 8.0%, 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8%, 기타 다른 후보 1.1, 없다 2.0, 잘 모르겠다 1.0으로 나왔고요. 예. 개요는 뭐 말씀 주셨다면 그래, 이 정도 그렇군요. 예. 이게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추세는 있습니다. 이제 지난 1차 토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일종의 이제 보수 진영에도 위기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탄핵 국면 때도 보수층 상당히 결집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 자동응답 조사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 면접원이 질문을 하게 되는 전화 면접 조사와 또 자동응답 조사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동응답 조사는 방금 전에 이제 김봉신 부대표가 소개했던 대로 상당히 격차를 좁힌 결과 반면에 그래요? 예. 갤럽이나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이건 이제 특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이 조사들은 일정한 간격을 토론회 전이든 후든 또는 지난주든 이번 주든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응답 조사가 이제 좀 적극적인 응답을 하는 여론조사 응답자층의 결과라면은 예. 조금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은 자동응답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이제 현재 그대로 뚜렷하게 나타내는 판세의 이 결과인 건지 예. 실제로 이제 투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여기서 이제 TV 토론을 시청했다라는 응답자 중에서 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44.2인데요. 예. 시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48.8로서 예. 시청을 하면 예. 한 분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 비율이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앞서 이제 ARS 조사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화 면접 조사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했고요. YTN은 전화 면접 조사는 앞서 이제 뭐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사인 경우에는 개요 이미 말씀을 드렸나요? 예. 한 번 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 그러니까 엠브레인 퍼블릭의 YTN이 의뢰를 해서 지난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전화 면접은 조사 방식이고요. 오차 범위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2.3%인데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0%, 김문수 후보 36%, 네. 또 이준석 후보가 8%입니까? 예, 8%로
나타났습니다. 6%입니다. 6%로 6%입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지금 14%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이게 18일부터 19일 조사고요. 18일 19일 조사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 김봉신 부대표가 소개했던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인가요? 오차 범위 내의 예. 결과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14%는 오차 범위 훨씬 밖에 그런 결과의 차이를 또 보이고 그렇군요.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물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당선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예. 예. 이재명 후보가 55%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8.8% 이런 조사도 있네요. 예, 예. 예. 여론조사 공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데 또 벌어져요. 당선 가능성은. 예. 하지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좀 좁혀진 그런 예. 조사였어요. 그 전화 면접에서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YTN 조사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가 68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깝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25, 이준석 후보 1 정도 나왔고요. 예. 이 YTN 조사에서 좀 재미있는 것은 네. 이게 한 주 전 조사에서도 격차는 13% 포인트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4% 포인트니까 이게 뭐 별로 큰 차이가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6대 33이어서 13 났다가 50대 36이니까 각자 올라가서 14% 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만 보면요. 그 직전 조사에선 이재명 49대 김문수 2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이 중도에서 61이 되고요. 아. 김문수는 23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는 중도에서 한 주 만에 24, 23 비슷한데요. 이재명은 49에서 61로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는 지금 중도 성향자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조사가 18, 19일 진행이 돼서 TV 토론 이후에 하루 정도 걸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도대체 차이점을 보면은 예. 당선 가능성과 중도층에서는 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예. 자동응답 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는 보청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이것은 앞서 이제 김부신 부대표가 설명을 한 대로 TV 토론 이후에 보청들이 더 결집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후보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다 보니까 아. TV 토론이 바로 시청한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예. 결과를 또 이제 전달받은 그런 유권자들도 있을 텐데 네네.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던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바로 120원 커피 예. 또 호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음. 이건 이제 전달받는 내용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 이제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선 가능성이 뒤집어졌거나 예. 또는 중도층에서의 판도에 현격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조사 방식도 다르고 흐름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조사 가운데 단일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를 가상한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 같은 조사입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 만약에 김문수로 단일화된다면 네. 이재명 52, 김문수 3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자들에서 50대 36이 52대 39가 된 거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이재명 51, 이준석 25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는 보수표를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이요. 52대 39, 51대 25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화 면접 조사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 양자 대결로 갈 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은 탄력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중도층에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선거 막판에 별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정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일화가 상당히 또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을 뒤집느냐라는 부분을 떠나서 그래도 막판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이 조사 방식대로 만약에 두 사람의 단일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 지금 천하람 예. 의원은 방금 전에 나와서
단일화는 없고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럼 또 모를 일이죠. 근데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협의할 건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가 그 단일화 여론조사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 이렇게 조사를 실시해서 격차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적게 나는 쪽,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쪽이 단일 후보가 되자 이렇게 이제 제안될 수 있는 그 조사의 유력한 표본이 되는 것이 이 조사이고 그래요. 예. 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이제 이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 걸 보면 대체로 이제 개혁신당 지지층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을 거예요. 하지만 아,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첫 번째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시청거릴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일화 말고는 없거든요. 아,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방금 전에 YTN 엠브레인 퍼블릭 개요 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77%입니다. 그래요. 네. 아, 이게 지지층마다 엇갈리고 있는데 개혁신당 지지층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자 중에선 찬성이 이 78이고요. 아, 78. 예. 그리고요. 근데 개혁신당 이준석 지지자 중에서는 반대가 55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7.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이에요, 77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자 중에서는 77. 77. 예,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38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가 57입니다. 그렇군요. 예.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YTN 조사에서 6%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에 네, 이게 올라가는 비율만으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올라갔고요. 이준석 후보가 2%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아, 분산이 되는 거죠. 일부는 완전히 빠지고. 그래요. 예, 보통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보통 한 5%, 8% 지지도라고 만약에 따지면 한 많아요 5 정도가 이제 김문수 쪽으로 가고 예, 한 3 정도는 이재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분산 효과가 조금 있는 가운데 그렇군요. 보수 쪽으로 살짝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예, 다 안 오겠죠. 근데 예. 이제 여기에 이 없는 지지층 무슨 말씀이냐면 무응답층도 있을 수가 있죠. 또 그렇군요. 왜냐하면 무응답층에서는 중도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는데 네, 중도 보수는 웬만큼 와 있다면 뭐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덜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중도 중에서도 그래 단이라도 해 그럼 조금 더 가능성은 있는 거야 하고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 거 가능성까지 이제 우리가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이제 선거라는 것은 실제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김봉신 부대표나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얼마까지 오는 거에 물어보면 네, 그걸 정확하게 답변할 그렇겠죠. 길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것저것 이제 매트릭스를 다 해보면 이런 안 저런 안은 뭐 제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은 또 유권자층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안고 이제 단일화를 바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그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보니까 김문수 44.9, 이재명 43.5로 나타난 조사가 있었네요. 어떤 조사였어요? 에너지경제신문이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14일부터 16일까지 예.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ARS 방식이고요.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만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44.9, 이재명 43.5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준석이 9.5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은 전체 평균이 이재명이 50.2, 김문수가 35.6이거든요. 예. 이 정도 이준석이 이제 8.7인데 예. 이 정도로 격차가 한 15% 포인트에 가깝게 한 14% 남짓 났다는 것은 예. 대구 경북에서 바로 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가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앞서 이제 YTN 예. 또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 이재명 후보 30%, 아, 김문수 후보 58%거든요. 그래요. 근데 30%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거는 김문수 후보로서 왜냐면 김문수 후보는 TK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TK가 균열이 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TK 지역이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뭐 하와이로 가서 오지 마라 하와이, 안 간다 하와이 뭐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후보는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2012년에 직선제 개헌 이후에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냈던 인물은 득표율은 51.6%의 박근혜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는 51.55%. 아, 근데 이걸 이제 뛰어넘는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국정 운영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노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부산입니다. 예. 부산이 큰일이에요. 예, 지금 예.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44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 탄핵 국면, 예. 그다음에 단일화 파장, 그다음에 지금 어벤져스는커녕 뭐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랬잖아요. 어벤져스 하면 어셈블 해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어벤져스도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어셈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오히려 자갈치 시장에서는 와그라노, 예. 와이라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8년 전에 2017년 탄핵 국면에서의 직후의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산 득표 1위, 아, 홍준표 후보가 2위였어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울산 1위, 예. 경남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홍준표 후보가 1위, 문재인 후보가 2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 PK가 오히려 대선에 주는 영향. 물론 이제 이번 대선은 경기도 대선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 진영으로서는 제일 아픈 구석이 어디냐면 아프다. 이 얘기는 PK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이 ARS 조사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예. 여기서는 이재명이 49.1, 네. PK입니다. 네. 김문수가 39.4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9.7% 포인트 격차니까 거의 10% 포인트에 가깝게 예.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예. 이게 1,509명을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아, 부산, 울산, 경남은 195명으로서 예.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그 격차가 49.1 대 39.4니까 예. 예. 격차가 꽤 벌어지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 배 소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대선 결과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선 결과 말씀 주셨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대통령 조기 대선이라고 한다면 내년이 지방선거인데요. 그렇게 되면 또 PK 3대 광역단체장이 어떻게 될지 규슈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식 부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이제 연쇄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 부산 1위 득표 또 울산 1위 득표를 문재인 후보가 하고 난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다 싹쓸이합니다. 네. 오거돈 그다음에 아. 울산에서 송철호 예. 그다음에 경남에서 김경수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원팀 유세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김태호 의원이나 예. 또는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기현 예. 전 대표 예.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캠프 쪽에 자장 역할을 전 대표의 캠프에서 자장 역할을 했던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 완전 중진이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결합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이 조사를 보니까 이 조사는 그 토론회 전 조사네요. 14일부터 16일 조사네요. 예, 맞습니다. 에너지 예. 중심으로 예. 이게 14일부터 16일 조사고 YTN 브레인 퍼블릭은 18일부터 19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겹쳐 있는 건가요? 토론회 하루 겹쳐 있습니다. 하루 하루 겹쳐 겹쳐 있고요.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토론회 이후에 또 여론조사 흐름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국민 여론도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국회뉴스가 한겨리서치에 의뢰해서 17일부터 19일 조사를 했습니다. 네. ARS 방식이고요. 오차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동의 여부에서 동의한다가 59.2%, 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28.2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잘 모른다가 예. 이제 12.6이니까 예, 예. 국민분들 중에 10분 중 6분은 동의한다 탈당에 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 주셨고요. 네. 이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동의 비율이 64.6이니까 한 3분의 2 정도에 가깝고요. 중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3.7.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절반 52.4는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트릭스로 보더라도 이게 통계 매트릭스로 보더라도 보수 쪽에서도 절반이 원하는 것이고 아, 이게 이제 선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예. 중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탈당하고 이러면은 지지층들 윤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투표하러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중도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100명 안 가는 것보다 예. 중도층이 1000명 들어오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지지층을 중도층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예. 이 부정선거 관련 또 영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러 예. 갔잖아요. 예. 또 전환길 일타 강사와 함께 이영돈 PD와 함께 이러면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러고가 아니라 선거 때 주는 영향 때문에 조금은 좀 이 자맹을 했으면 예. 그러니까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강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이 공개된 장소로 가다 보니까 뭐 상당히 또 많은 또 윤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몰렸나 봐요. 아. 또 영화 제목도 주제도 부정선거 관련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막 팬 사인회도 하고 이게 이제 이래 할 말은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수 쪽에 또 김문수 후보 쪽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동의한다가 59점이 동의하지 않는다도 28.2%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진보층을 보니까 동의 응답이 64%. 아, 진보층이 64%, 중도층이 63.7%. 네. 비슷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거기에 대한 찬반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돼서는 찬반이 좀 팽팽한데요. 예.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17일부터 19일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찬반 찬성이 49 나왔고요. 네. 반대가 45.1인데 이 조사는 ARS 방식이고 샘플 표본수가 큽니다. 그래서 예.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격차를 따지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오차 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CBS 노컷 뉴스도 있네요. 예. 노컷뉴스가 KSOI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예. 16일부터 17일 조사를 했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ARS 방식이고요. 1000명 조사이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이거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적절하다 43.8, 부적절하다 41.2니까 아,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완전히 붙어 내네요. 있습니다. 예. 이 여론이 중요한 게 지금 김홍식 부대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찬반인데 찬성이 49%잖아요. 네. 반대가 45.1.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예. 사법부 압박 아니야? 그러면 예. 좀 지나친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에 대한 반대가 한 55%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찬성이 49고 오차 범위 정도 수준이지만 찬성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민주당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또 찬성이 또 압도적인 건 아니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강공 드라이브를 걸긴 그렇지만 예. 민주당에서는 얼마든지 사법부에 대해서 정의 수호, 헌법 수호를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겠는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된다 강공을 이제 퍼붓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 예. 이 연장선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훅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기현 판사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군요. 이것도 우리가 여론상 예. 밀릴 이유가 없다. 아,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각 당의 여론조사를 각 당의 연구소가 있으니까 열심히 돌려보고 있는 것이겠죠.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두 분을 다시 뵐 텐데 그 사이에 토론회가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 이슈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가장 큰 건 토론이라고 봐야 토론회요. 되겠죠. 예. 첫 번째는 토론에서 특별한 사안이 나오느냐.
예. 특히 저는 금요일 토론입니다. 왜? 금요일 토론이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토론회를 보면서 단일화가 될까?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사이에 네. 이걸 감지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 많이 공격을 하게 되면 네. 단일화 가능성도 좀 열릴 수 있는 토론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반전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이슈는 생각보다 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요? 너무 없어서요. 예. 이준석 후보가 명분을 찾기에 좋은 방법론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 예. 그냥 이제 후보직을 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역시 네. 토론회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바둑으로 따지면 참아두기, 전략적 인내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예. 좋은 이미지를 보일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여론통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푹 잤다.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우리 엄마 예쁜데?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신선하게 나백프로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나백프로의 A2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 서울우유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애들